MLB 이제 구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연패 흐름을 한번 끊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고 KBO도 사실 롯데 오버, 그 다음에 기아 경기 오버, 그 다음에 키움 역배, 그 다음에 저 뭐야, KT 승 다 쳐맞췄는데 기아를 갖다가 씨발 승 오버를 건드려 버리고, 그다음에 LG를 건드리는 게 패착이 돼버리면서 조합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 많이 했어요. 풀베팅 할까 말까. 근데 결국에 저도 이제 자존심 회복을 좀 하고 싶고 8월 또 1일이더라고. 내일이 맞죠. 그래서 첫 단추 좀 잘 끼우자는 마인드로 좀 이렇게 구매를 또 풀베팅을 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풀베팅을 총 8차례인가 8차례 아니 8차례인가 그 정도 했는데 280만 원의 당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베팅 금액은 80만 원이었고 200만 원 벌었고 7월 달에는 제가 총 3차례 풀베팅을 해서 한 번 성공했는데 이제 70만 원 적중됐으니까 70 몇만 원이요. 77만 원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 좀 안 되게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은 수익 더 올라갈 수 있었고 100만 원 단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고 오늘 8월 달 첫 단추 끼게 되는 경기 날이니까 또 풀베팅 기념비적으로 좀 나름 생각하고 베팅을 했고요. 먹겠다는 마인드가 당연히 강해서 좀 배당도 낮게 고민하면서도 그냥 가져갈까 생각도 했지만 결국 배당보다는 냉정하게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일단은 저는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주력 부주력 조합 합쳐서 총 4경기 모두 저는 동일하게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구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율까지 써드려요. 웬만하면은 저는 둘 중 한 조합이라도 먹으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수익이 나는 구조상의 배당을 책정해서 드리고 그 배당의 비율도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라면 여러분들도 나눠서 구매하셔야겠지만 저는 뭐 오늘 네, 좀 일단은 네, 반갑습니다. 네, 구매 일단 진행을 그렇게 해봤으니 한번 저도 올킬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G가 좀 많이 아쉽죠. 잭로그의 공이 보드라인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원하지 않는 위치에 그냥 씨발 들어갔는데 그 다 스트라이크가 콜이 나오면서 그냥 LG 타자들 칠 수 없는 그런 공들이 좀 운이 좋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잭로그가. 네, 그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 MLB는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그렇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오늘 유일하게 새벽에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시카고 컵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이마나가와 윌 워렌이 나오는 걸로 밝혀져 있고요. 오늘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양키스가 후반기 때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를 치르면서 타격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아니었어요. 맞죠? 근데 불펜에서 무너지면서 경기를 망쳐먹는 케이스들이 계속 나타났던 것들이 오히려 아쉬웠었고 그렇게 타격이 좀 올라오나 싶긴 했지만 결국에는 당장 양키스의 후반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타격 수치가 리그 꼴찌입니다. 꼴찌. 당장에 최근 이제 13경기 정도를 치르면서 양키스의 팀 타율은 2할 5리밖에 안 되고요. OBP가 3이 안 되는 몇몇의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으로 지금 많이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 양키스도 마찬가지지만 시카고 컵스도 마찬가지로 양팀 타자들이 꽤나 투수들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예요. 기준점이 9점이라는 높은 기준점이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양팀의 두 팀들의 고질적인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삼진이 많아요. 후반기 때 지금 뭐 피츠버그도 마찬가지고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얘들이 지금 13경기 동일하게 치르면서 각 팀이 지금 합쳐가지고 삼진이 지금 250개가 넘어가니까 이제 양키스가 129개, 시카고 컵스가 128개로 각각 상위 3위, 4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진을 많이 당하고 있는 입장에 오늘도 워렌과 이마나가의 그 변화구가 꽤나 많이 던지죠. 변화구 구사가 좀 많은 투수들인데 얘네들의 변화구에 또다시 또 스윙이 늘어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경기 양상 자체가 또 삼진 빈도가 좀 많아지면서 홈런 의존도가 커지는 그런 경기 양상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홈런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마나가도 사실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시즌 홈런 수치로 보면은 이마나가도 9인인당 홈런 개수가 1.64개로
데뷔하고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에는 1.32개로 오히려 조금 더 괜찮은 편이에요. 문제는 그 이마나가의 휘홈런 수치가 이 전반기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 최근 후반기가 시작되고 7월 19일 25일자 등판 기록만 보더라도 모두 무피 홈런 경기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었던 이마나가였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양키스에게 홈런 수치 홈런을 억제시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마나가의 피칭이 조금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제 컵스 타선의 생각을 해보더라도 삼진이 그렇게 많긴 하지만 팀 타율은 양키스 2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타율이 2할 5리 그 최근 13경기 표본에서, 근데 이제 컵스는 동일 기간에 2할 8푼 3리의 타격을 보여주면서 지난 직전 이제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 막판에 결국 더스틴 메이에게 막히면서 마지막 시리즈를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이제 끝내기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서도 타격 데이터가 여전히 OPS도 0.8을 넘어가고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당장 이 워렌의 오늘 경기 주목이라고 봐야 되는 그 스위퍼에 어느 정도까지 우타자들이 잘 참아내고 공략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데이터상으로 바라볼 때는 오늘도 피크 암스트롱, 그 다음에 마이클 부시, 스즈키 세이야, 니코 오너, 라미레즈까지는 충분히 공략이 돼야 된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쩔 수 없지만 시카고 컵스의 승리를 조금 더 예상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부가적으로도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이 한 개 더 있다면 오늘 이제 양키스의 투수 운영에도 좀 이제 할 말이 좀 생기게 될 것 같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마무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게 베드너 이전에 사실 좌완에서는 핸드릭이거든요. 근데 이 핸드릭이 이제 오늘 아마 못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고 그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치빌리도 지금 27구 던져서 못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크루즈 연투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쓸 수 있는 자원에는 야보로 아니면은 팀1인데 야보로는 지는 경기에만 쓰니까 리드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팀1을 쓴다지만 팀1은 지금 양키스의 불펜진에서 지금 핵심 불펜들 이제 고정으로 쓰고 있는 불펜들 중에서는 가장 ERA가 높은 선수가 팀1입니다. 좌완 우완을 가리지 않고 그만큼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 이제 우완에서는 블랙번을 제외하면은 이기는 경기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우완 자원 그럼 남아 있는 거 도발밖에 없어요. 양키스가 뎁스가 매우 약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 불펜 운영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컵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롤리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웹 운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티엘바도 연투에서 아마 못 나올 것 같고, 이제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마나가가 이닝을 좀 길게 끌고 가져야 된다는 부담감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 타격 데이터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워렌이 퀄리티 스타트에 근접한 수치의 피칭은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되고, 투구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제 부상은 아니고 저번에 이제 3이닝 던지고 털려갖고 내려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닝을 많이 못 끌고 가서 이제 오늘 성적이 더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오늘도 공략 당하면은 6이닝을 못 버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까 이기는 경기 양상에서 도발이나 아니면 팀1이 나올다고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만약 그렇게 리드를 뺏긴 채 내려가 버리면 이제 피크 암스트롱과 마이클 부시를 상대하기 위해서 야보로가 먼저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발 대신에 블랙번이 경기를 땜빵 쳐가지고 그냥 베드너 하루 더 쉬고 다음 경기를 노리는 양키스의 경기 운영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와 피츠버그의 경기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이 헌터 그린이 지난 경기에 그 난타를 당하면서 이제 개판 털렸었던 경기, 그게 벌써 지금 5일이라는 텀이 지나고 다시 이제 헌터 그린의 등판일이 돌아옵니다. 세인트루이스 전이었었죠. 세인트루이스 타선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후반기 때 그때 세인트루이스가 홈런이 딱 2개 때렸었나? 화이트삭스랑 같이 장타 못 때리기로 진짜 유명한 모습을 보였었고, 타율도 2할 2푼 1리인가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헌터 그린이 비기닝 한 번에 개판 털렸었고, 이제 1회에
엘리 델라크루즈의 에러로 출발해서 실점을 하고 들어갔던 거에 출발도 좀 안 좋았었던 경기를 실제로 하기도 했었어요. 오늘이 이제 홈에서 경기 등판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경기도 그때 경기지만 사실 헌터 그린을 지금 믿을 수 없는 게 지난 경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내용 때문인데 첫 번째가 뭐냐? 구속입니다. 구속. 헌터 그린이 지난 경기에 최고 구속이 97마일이었어요. 97마일.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헌터 그린이 부상 복귀 전에 101마일을 던졌었고 이번 시즌 그렇게 부상에서 돌아와서 부상 복귀전을 치르면서 헌터 그린이 보여줬었던 그 이제 첫 번째 경기 포신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98.9마일, 두 번째 등판 경기 99.1마일, 그리고 하다못해 지지난 경기도 98.1마일이 기록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 평균 구속 97.2마일이었어요. 98마일에 거의 못 찍었죠, 이때. 그만큼 지금 빠른 공 구속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헌터 그린이. 오늘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 컨디션이 안 좋았는가? 라는 생각에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구속이 다시 올라올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경기도 만약에 헌터 그린이 97마일을 던진다면 다른 투수가 97마일을 던지는 거랑 헌터 그린이 97마일을 던지는 거랑 인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오늘 등판한 선수들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 그러면은 지금 그 정도 수준의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 꼽아라고 하면 지금 오늘 명단이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아마 헌터 브라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터 브라운이 97마일을 평소에 꼽는 거랑 헌터 그린이 이제 97마일을 꼽는 거랑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이게 왜 헌터 그린은 원래 101마일을 던지는 선수니까 그 구위 자체 체감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날 이제 헌터 그린의 변화구 구속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었습니다. 오늘도 이걸 장담할 수 없는 시점에서는 피츠버그가 오히려 선발 싸움에서 유리하다라고 봐야 돼요. 이 폴스킨스가 폴스킨스가 걱정해야 되는 그 낮 경기도 사실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오늘 폴스킨스가 그래도 좀 버텨줄 수 있다라면은 선발 싸움에서는 더 괜찮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문제는 뭐냐? 이 폴스킨스도 데뷔 시즌은 101마일 던지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의 폴스킨스 어때요? 평균 구속 한참 내려와 있죠. 지금 포신 페스티벌의 평균 구속이 이번 시즌에 이제 폴스킨스도 96.9마일 나오고 있습니다. 97마일이 채 안 돼요, 지금. 그만큼 이 서로가 지금 좀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네임밸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네임밸류만큼의 기대값을 가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경기예요, 이거에. 실제로 지금 최근 데이터로는. 또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소토 지금 5일 3등판, 4일 3등판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용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 나오면 5일 4등판이라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롤진스키 이제 33구 던지고 이틀 쉬고 39 던지고 지금 하루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선수 어제 바르코 썼고, 그럼 남아있는 거 도텔, 몽고메리 연투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마리나치오 나와줘야 되고 이러는데, 마리나치오는 거의 패전도 던지는 애고, 그럼 자원이 없어요 지금 피츠버그도. 오늘 경기가 요한 라미레즈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신시내티 또한 오늘 경기 안톤 가르시아 운영 불가능할 걸로 보여주고요. 패건 전에 이제 브럭 브룩이랑 그 다음에 존슨 정도 몰이랑 3명 남아있는 거 자원 생각하면 신시내티가 조금 여유 있다. 그래서 뒷심에서는 신시내티가 좀 할만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순수 타격 지표에서 피츠버그가 아무리 최근에 좀 이제 타격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신시내티보다 아직까지 생산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게 홈런 때문에 홈런이 그래도 신시내티는 13경기 20개, 피츠버그는 13개. 최근에 이제 전반기 막판에 보였던 피츠버그의 타격 데이터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피츠버그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양팀 선발 투수 밸류가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 불펜이 좀 약하다라는 거 생각하면 7.5점보다는 점수가 조금 날 수도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헌터 그린의 구속 이슈,
이거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피츠버그 타선 중에서도 헌터 그린을 상대로 충분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타자들, 레이놀즈 뭐 이런 애들을 포함해서 로우도 마찬가지고 맨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얘들 헌터 그린을 상대로 꽤나 강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좀 피츠버그 쪽으로 좀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드립니다만 당장 추천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당장 시카고 컵스전도 이미 폴스킨스가 털리는 모습 분명히 보여지기도 했었고, 뭐 전반기 막판에도 흔들리는 모습은 또 있었죠. 필라델피아 상대도 그랬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피안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 폴스킨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경기는 사실 그만큼의 피츠버그의 정배당 메리트도 크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예상하는 건 그래도 피츠버그 승이고 언오버는 똥줄 오버가 날 수도 있다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개언더 게임이 되려면 오늘 경기 딱 1회 공 보면 돼요. 헌터 그린이 1회 딱 공 던졌는데 최소 98마일, 그러니까 초구 98마일 오케이. 그 다음에 1회 안에 99마일, 100마일을 찍는다. 그러면은 피츠버그 승 없어요. 이 경기는. 적어도. 그러니까 헌터 그린의 오늘 1회 구속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제일 중요해요. 딱 1회 보자마자 답을 내릴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1회 만약에 헌터 그린이 100마일 꼽는다. 초구 던졌는데 99마일. 위닝샷 삼진 잡는 거 투스타일 값 잡고 삼진 잡는 거를 바깥쪽 슬라이더가 아니라 빠른 공 승부를 해갖고 삼진 콜을 잡아낸다. 근데 그 공이 100마일 찍었다. 그러면 피츠버그 오늘 그 공 못 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분명 헌터 그린의 직전 경기는 구속이 너무 현저하게 빠졌어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일로 치면은 진짜 체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100마일 던진 투수가 갑자기 97마일 던졌다라는 거는 지금 160km 던지는 애가 3마일 빠진 거니까는 6, 3, 18이니까 155km 던진 거네요. 그러니까 5km가 빠진 거예요. 5km. 이게 160에서 155 하니까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는데 KBO로 치면 145 던지는 애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선발로 사실 140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 안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체감이 크겠죠. 그 정도 급입니다. 그만큼 구위가 빠지는 거라서 절대 가볍게 넘길 수준의 구속 저하가 아니다. 그걸 꼭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피츠버그 승을 말씀드리더라도 만약에 1회 헌터 그린이 99마일 100마일 꼽는다 그러면은 오늘은 피츠버그가 그공 못 쳐요. 그러면 언더 게임으로 갈 가능성도 실제로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인데 브랜든 영과 브라이언 켈러의 경기입니다. 켈러는 만년 마이너리그에서 썩기만 했던 선수였다가 이제 드디어 메이저리그의 무대를 밟았는데 켈러가 사실 이번에 그 데뷔를 하기 전에도 수술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수술이 이제 물리적으로 투구를 하기 위해 메카닉적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수술은 아니었는데 본인의 필요성을 수술을 했고 그걸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서 올해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보여줘서 콜업을 만들어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 경기도 그렇게 그리샤만데 홈런도 한 방 맞고 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3이닝을 잘 버텨냈었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오프너 아마 끼고 켈러 운영으로 아마 가지 저번 경기는 메이자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프너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켈러 운영으로 해서 필라델피아가 불펜 데이를 아마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불펜데이가 아니라 켈러의 투구수가 더 많아지고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보여진 건 일단 한 경기밖에 그렇게 안 던졌고 그 경기가 3이닝 피칭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니 필라델피아 운영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일단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 경기처럼. 그래서 그 양상 속에서 일단 경기를 예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본 켈러는 좀 아쉽지만 마음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지난 경기도 이 켈러가 공을 던지면서 실제로 이루어졌었던 이 휘 퍼센테이지만 바라보더라도 이 커터가 주목인데 커터 휘 퍼센테이지가 단 9.1%밖에 안 됐어요. 풀어웨이 0%였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이 커터가 이 실제 무브먼트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완전 작아서 빠른 공처럼 구속이 나오고 그래서 내추럴 커터라고 하죠. 리베라나 아니면은 이제 현역 중에서는 이제 켈리 젠슨처럼
내추럴 커터로서 93마일까지 그래도 뽑혀 나오는 커터를 던진다.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얘 커터는 슬라이더 구속이에요. 이게 87마일이 꼽힌단 말이에요. 88마일에서. 근데 이게 무브먼트가 너무 없어. 그렇다 보니까 타자들이 빠른 공 타이밍에 잡혀서 오히려 당겨치는 타이밍으로 강한 타구로 맞아 나간다는 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스위퍼를 또 던지는데 이 스위퍼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른 공 스위퍼 이제 조합이 좀 잘 통해야 될 텐데 커터를 던지는 빈도가 꽤나 많아요. 지난 경기도 커터만 이 전체 구종 4개 구종입니다. 싱커, 포심, 스위퍼, 커터 이렇게 던지는데 그 중에서 33.3%를 이제 커터를 선택해서 던졌었고 이 평균 타구 발사 속도가 95마일에 육박했었습니다. 다 하드히트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심지어 발사각도 24도입니다. 이거 배럴타예요. 그만큼 오늘도 볼티모어의 타구가 날카롭게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경기라요. 이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켈러가 이러한 지표를 분명히 보였으니 표본이 많진 않지만 메이저 레벨에서는 하드히트를 주의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오늘도 알론소부터 비버스도 마찬가지고 건 앤더슨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뭐 엔카나시오는 사실 말 안 되는 거고 뭐 할러데이부터 타바레스 전부 다 지금 조심해야 되는 타자들이에요. 하드히트를. 그러면 오늘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기에 좀 공략해서 리드를 바짝 잡아줘야 되는 경기고 브랜든 영은 이제 최대한 6이닝만 버텨주면 불펜 운영에서는 문제가 아마 없을 거거든요. 사실 5이닝만 던져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필라델피아 팬이고 사실 뭐 응원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뭐 선수단 입장에서 자신들이 약하다는 인식을 좀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이번에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매팅리도 인터뷰를 했고 하퍼가 인터뷰하고 나서 돈 매팅리가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브라이스 하퍼가 우리 보강해야 된다. 타선이랑 투수 전부 다 어디에서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냐 인터뷰를 이제 질문을 기자가 또 하니까 둘 다 해야 된다 라고 했죠. 근데 돈 매팅리의 대답이 이 선수들의 뼈를 때립니다. 매팅리는 선수들이 가끔 이제 본인 트레이드 이렇게 마감일이 되면 우리는 트레이드 해야 된다, 보강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서슴없이 한다. 근데 그 말은 이게 사실 나는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팀들 전력 내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프론트는 자신들이 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들만의 상황이 있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돈이 걸린 상황에서 그냥 트레이드 한다고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 그들의 입장이 있을 거니 우리는 주어진 데서 그냥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하퍼의 그런 말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볼 거냐 이렇게 다시 질문하니까 그건 아니다. 하퍼는 하퍼고 그가 말한 것은 그 의견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또 말할 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트레이드를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된다 말하면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뛰고 있는 동료를 내가 못 믿는 거고 그들이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뼈를 때리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하퍼도 아마 이제 얘기를 들었을 거고 좀 아마 뼈를 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팀 베테랑이고 최근에 또 홈런도 많이 때려주면서 슈아버가 부진하는 동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또 하퍼니까 오늘도 좀 기대를 개인적으로 걸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성이 됐다면 이런 거는 뭐 경기 분석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과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도 가을 야구를 노리고 있는 팀이라는 요소에서 이런 부분이 동기부여를 얼만큼 또 줄 것인지 그런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바라볼 때 그만큼 선수가 필드에 뛰면서 다른 선수를 못 믿을 만큼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필라델피아는 지금 실제로 부상 때문에 외야가 박살나 있어서 오늘도 델라클루즈에다가 크로포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어디야 저 좌익수에는 맛이 그대로 나오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외야가 여기서 변동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라모스 뭐 데리고 올 거냐, 이정우 데리고 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만큼 지금 하위 탓이 좀 약해져 있습니다. 리얼무토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오늘 좋게 바라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타바레스 홀리데이가 버텨주는 볼티모어 타선이 좀 더 우세하다는 점과 불펜에서의 이번에 마이애미 시리즈에서 보였던 필라델피아의 부진 이런 것들은 결국
오늘도 볼티모어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딜런 시즈 대 리의 경기입니다. 오늘 트리거 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세인트루이스 승 트리거 나왔어요. 이게 딜런 시즈가 3년 전인가 2년 전이네. 2024 시즌에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그때 노이트 노런에 성공했던 게 가장 최근에 컴플리트 게임이었었고, 커리어 동안에 한 4번인가 5번인가 컴플리트 게임이 있었는데, 사실 완봉 완투 그 다음에 이제 노이트를 하고 나서 딜런 시즈가 무진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마지막 이제 컴플리트 게임도 던지고 나서 그 다음 경기 다저스 상대로 아마 승리 투수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딜런 시즌 원래 이제 야구라는 게 이제 완봉 완투 이런 걸 하고 나서 9이닝 피칭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에 부진한다라는 이런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게 딜런 시즈가 어느 정도만 버텨줄 수만 있으면 마지막 홈 경기 템파베이기 한번 부진하긴 했어도 이미 보여줬죠. 지난 경기에 그렇게 자신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도 기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토론토가 타선에서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딜런 시즈가 그만큼 길게 안 던지더라도 이미 일정상 따지고 보더라도 오늘 경기에서 필승조들 다 나올 수 있죠. 세인트루이스가 오히려 오늘 경기가 뒷심이 너무 약해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인트루이스 오늘 운영할 수 있는 투수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오늘은 진짜로 자원이 너무 부족해요. 나올 수 있는 투수, 못 나오는 투수 말해드리면 스타넥, 소리아노, 그 다음에 이제 게스텔럼, 그 다음에 브루힐, 오브라이언 전부 못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기는 경기에서는 이제 그라세포 스반손으로 어떻게든 바짝 붙어보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피터 머식이 있는데, 잠깐만, 영어로 어떻게 했더라? 잠깐만요. 스트젤렉스키움 이래 있나? 아무튼 이 친구 있는데 얘가 아마 나와서 똥바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는 경기가 되면 세인트루이스는 경기를 던집니다. 근데 이기는 경기가 돼도 사실 리드를 하더라도 지키는 그림을 그리기가 세인트루이스가 사실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투수 운영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세인트루이스가. 그래서 토론토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세인트루이스 승 트리거가 나오는 데다가 7.5점의 기준점이 나온다면 리가 최근에 행보가 좀 괜찮았죠. 직전 경기도 신시내티 상대로 6이닝 2실점 피칭에 성공을 했었고, 그전에도 LA 인저스에게 1실점 피칭 마무리하면서 7월달 행보가 굉장히 막판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실점들도 결국 홈런이었는데, 토론토가 최근까지도 경기를 펼치면서 이 홈런을 치고 있는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토론토는 현재 13경기에서 홈런 9개로 리그 26위의 성적이 단기 2주 성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장타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슬러그 수치로 판단을 해보더라도 토론토의 슬러그는 0.344 수준에서 이 수치가 리그 전체 순위로 나열을 해보면 전체 26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그럼 오늘도 토론토의 장타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리가 퀄리티 스타트 수준으로 버텨줄 수 있을 거고, 투수 운영에서 결과가 갈리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토론토는 오늘 경기 승부를 조금 걸고 싶을 거예요. 딜런 시즌 나오는 경기에서 투수 좀 운영이 좀 과감해지면 아마 언더 게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경기가 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도 세인트루이스가 컵스를 일단 꺾긴 했지만 분명 타격 데이터는 아직까지도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애리조나의 경기인데 테너바이비 대 미치 브레슨이 나오는 경기예요. 이거는 사실 클리블랜드가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클리블랜드가 승리할 거라고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자완 상대로 클리블랜드가 기록되고 있는 타율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브렛의 제구죠. 이 브렛이 최근까지도 지금 데뷔하고 나서 제구가 흔들리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기가 빈도 있게 나오는데, 해당 경기들이 모두 원정 경기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전, LA 다저스전, 그리고 직전 워싱턴 원정도 마찬가지였었죠. 이 제구가 안 돼요. 오늘도 제구가 안 돼서 출루가 돼버리면 클리블랜드는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
클리블랜드가 이 도루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리그에서 도루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팀이 클리블랜드입니다. 13경기 도루 16개, 도루 실패했던 거는 단 2번밖에 없었고, 뭐 지금 마이애미라든지 워싱턴 미러키와 더불어서 지금 기동력 야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팀이 또 이 클리블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브레시 그렇게 이제 뭐야 볼넷으로 선수 출루를 만들어 버리면 득점권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좌투수라서 타투수가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경기 운영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현재 이 클리블랜드와 브렛의 상성 차이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리조나는 타율 자체는 워낙 잘 나오니, 바이비라고 하더라도 바이비가 최근에 잘 던지고 경기를 그렇게 풀어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애리조나 타선의 지표를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점수가 좀 주고받다가 불펜 싸움까지 가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릴 수는 없겠다. 이게 배팅으로 가정할 만큼 오버를 확답을 못 주겠다 싶은 게, 이게 테너 바이비 나오고 클리블랜드 홈 경기인데 8.5점 기준점 진짜 흔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불펜에서 심지어 전력만 놓고 보더라도 불펜 이제 그 WPIF 수치로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불펜 성적에서 얘네들이 나란히 7위, 8위의 팀이에요, 리그에서. 그래서 얘네들의 불펜이 약하지 않다라는 거, 뭐 누가 이기던 지던 지는 그림에서든 이기는 그림에서든, 지는 그림에서 클리블랜드는 이제 오늘 페스타라든지 그 사브로스키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구야 디온이라든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들이 다 3점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애들이고, 아니면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이제 지는 경기에 쓰는 선수가 뭐 그나마 클라크, 아니면은 뭐 긴켈도 적극적으로 쓰고 그 카리뉴도 적극적으로 쓰는데, 얘네들 전부 다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죠. 그래서 불펜 뎁스도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8.5점까지 갈 경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양 팀의 득점 공식 자체가 타격과 그 다음에 도루를 통한 득점권 상황의 고급 야구, 그리고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때려내고 있는 슬러그 수치,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델라우터도 마찬가지고 호스킨스, 플라이, 그 다음에 뭐 앙헬 마르티네즈는 아니다, 저 누구야 만자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타까지 고려를 또 해보면은 오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마이애미. 어제는 마이애미 승을 봤어요. 저는 승언더를 봤는데 매츠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맞출 수 없는 경기였던 게, 매치 승을 마이애미는 이기기 위한 모든 수를 썼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 그 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피터슨이 털린 거는 사실 논외에 그냥 상식, 그러니까 분석 외의 결과라고 봐야 돼요. 피터슨은 지금 이번 시즌 진짜 구위 자체가 진짜 미쳤는데, 얘도 진짜 묵직합니다. 공이 98마일 그 꼽히는 빠른 공에 힘이 엄청난 투수인데, 그거 공략당하면 말 다 했죠. 그리고 제가 어제 마이애미가 이 득점까지 가져가는 과정에서 그 루트 자체가 출루가 되면 도루와 함께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이애미가 이번 그 후반기 때 그렇게 도루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19개나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리그 최다 수치입니다, 이게. 근데도 오히려 뉴욕 매츠가 어제 도루를 더 기록을 하면서 그 득점권 상황을 만들고 그 경기를 풀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당장 이 경기가 페랄타 대 정크의 경기로서 매치가 뛰는 야구를 같이 해주고 있고, 타격이 이루어진다라는 수치로 봤을 때 정크의 공은 공략할 수 있다, 페랄타가 얼만큼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페랄타만 버텨줄 수 있으면 매치가 이거 할만해요. 불펜에서 차이가 좀 커서 이제 어제 경기가 그렇게 돼버리면서 이제 오늘 마이애미의 투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어제 나와서 공격당했었던 이제 피더슨 28구 던졌죠. 오늘 거의 못 나온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연투가 가능하긴 하지만 3일 쉬어서 투구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쉰다라고 하면은 또 바우처 아니면 킹, 깁슨, 주바 이런 애들 나와야 되는데, 주바, 깁슨은 진짜 도저히 못 믿겠고, 저는 이제 파우처 같은 파우처가 아니죠. 그 파쉐르라고 있다고, 파쉐르 이 친구인데, 얘도 이제 공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스위퍼랑 그 다음에 커브,
빠른 공도 빈도가 너무 없죠. 그러니까 스위퍼 커브 이거만 던진 새끼인데 너무 볼넷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울 거다 바라보게 될 것 같아서 이 경기도 저는 오버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요 닉 마르티네즈와 에릭 페디가 나오는 경기인데, 닉 마르티네즈가 사실 이제 공이 느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시리즈를 치르면서, 양키스와 시리즈 치르면서 무라카미가 당장 최근까지 기록되고 있는 타격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타율이 3할 후반대까지 올라가 있죠. 단기 성적에서 홈런도 3방이나 때려내면서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고, 지금 7경기에서 무라카미가 28타수 9안타 3할 2푼 1리네요. 맞죠? 이러면 이제 홈런 3개까지 더해져 갖고 OPS 1.0을 이미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리드오프로 나오게 되는 안토나치도 마찬가지로 지금 타격감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요 1, 2번이 오늘도 최대 경기력에 이제 내려야 되는 투수인데, 이 무라카미가 좌투수에게 약하죠. 근데 이 좌투수가 아닌 우투수에다가 심지어 구속마저도 95마일 언더로 나오는 투수에게 더욱더 생산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명백히 지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닉 마르티네즈 공이 93마일 선에서 형성이 되는 투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무라카미가 오늘 뭔가를 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페디가 결국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냐인 건데, 페디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슬러그 수치가 슬러그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구인당 홈런 개수도 1.76개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 XERA 값도 훨씬 더 높게 나올 뿐만이 아니라, 당장 페디가 이번 시즌 문제로 여겨지는 요소가 이 스위퍼를 그렇게 많이 던지는데 스위퍼가 제 역할을 그만큼 착실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또한 페디는 최근에 오프너 끼고 경기를 많이 했었고, 그로 인해서 개인 투구 이닝이 5이닝이 되는 경기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이닝이 짧게 이루어진다면 불펜의 빈도가 높아질 텐데, 당장 이제 이 펜파베이 타선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좌타자들이 많죠. 이 좌타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자완 투수들이 필요한데, 오늘 경기에서 뉴컴 그리고 허드슨, 머피 전부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아있는 자완 투수는 이제 타일러 슈웰칠러 말고는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되고, 남아있는 나머지 투수들 중에서는 그나마 필승조 타일러와 그 다음에 리차드, 도밍게즈가 있다곤 하지만 이 경기 이 선수들만으로 당장 템파베이의 타선을 버틸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템파베이 쪽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마르티네즈가 7이닝을 못 던져주더라도 6이닝까지는 버텨줘야 되는 게, 오늘 클레빈저도 이제 연투에서 못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커도 연투에서 이제 못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로이 크루프트 킴블러리라는 폭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안 나오고 경기를 풀어가려면 이제 부저 켈리로 경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닉 마르티네즈가 사실 7이닝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배팅으로 가져가기에는 사실 그 전제 조건이 너무 빡세요. 이게 진짜 킴브럴 넣으면 대형 사고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마르티네즈의 구속도 사실 거슬리고, 이 타격 지표만 이미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불펜 성적이라든지 이 최근 경기의 행보를 보면은 원정 화이트삭스는 분명 홈에서 대비 확실히 타격 데이터가 떨어지고, 이번 시즌 이 화이트삭스의 승률에 미치고 있는 수치에 비해서 이제 원정 기대값이 확실히 떨어지는 팀이 또 화이트삭스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도 템파베이 쪽으로 바라보긴 합니다만, 사실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속과 그다음에 불펜에서의 여건 때문에 이닝 소화에 대한 강제성이 붙는 승리를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닉 마르티네즈가 등판하는 템파베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조금 근거가 한 5% 정도, 10% 정도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템파베이 승 말씀드립니다만, 강승부를 때릴 만큼의 경기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대 워싱턴의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그리핀이 나오는 워싱턴은 그리핀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제 선발 싸움에서 엘더와 그리핀이라고 하면 서로가 이 경기에서는 충분히 우리 할만한데 라고 이제 이름을 내밀만 합니다. 엘더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이제 그 마운드에 올라오면은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에 대한 기대값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투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들어서
들어와서 이제 출루가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홈런까지 너무 빈도 있게 맞고 있어요. 그럼 오늘 경기도 어땠어요? 양팀 합쳐서 홈런만 5방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애틀랜타가 웃는 그림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를 치르면서 애틀랜타가 얻은 게 승리라면 잃었던 거는 결국 이제 리의 등판으로 이제 오늘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요소.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투수 어제 이글레시아스 등판하면서 연투해서 사실상 이글레시아스도 못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푸엔테스와 이제 킬레이를 제외하고 도드, 영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로 지금 워싱턴의 타격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핀은 최근까지 또 던졌다 하면 7이닝이에요. 지난 경기도 사실 고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웃카운트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적시타를 맞아가지고 추가 실점에서 결국에는 3실점 경기를 하긴 했지만 6회까지 1실점 피칭으로 굉장한 활약을 또 해줬던 게 그리핀이었었죠. 지금 이번 시즌 그리핀이 던지고 있는 구종들의 타자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삼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맞춰잡는 피칭으로 투구수 관리를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오늘도 애틀랜타가 오늘 꽤나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도 실제로 있다라고 봐야 돼요. 관건은 그 경기를 이 워싱턴이 불펜 싸움에서 지킬 수 있냐인 건데 어차피 애틀랜타도 불펜 싸움 약해지는 경기가 된다면 장군 멍군 싸움이 되면서 타격전으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있을 것이다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애틀랜타 정배 못 보고요. 역전패 당하면 역전패 당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선발 싸움에서는 워싱턴이 오히려 리드를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더 다분하다. 왜? 엘더는 볼넷도 최근에 많아졌고 그 다음에 최근 6월 21일자부터 지금 엘더가 지금 정경기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죠. 그만큼 홈런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또 루이스 가르시아, CJ 에브람스, 그 다음에 제임스 우드부터 얘네들의 이 장타 생산에 또다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과 텍사스의 경기인데 헌터 브라운과 이발디의 경기예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선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헌터 브라운의 데이터 때문에 이거는 전 한번 방관하게 됩니다. 저는 추천 못 드려요. 일단 저는 예상하는 거는 휴스턴입니다. 왜? 지난 경기에 헌터 브라운이 무사사고 피칭에 성공을 했거든요. 7이닝 완벽투를 했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헌터 브라운이 개볼쟁이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던졌다 하면 볼넷 5개, 4개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볼질이 많았었던 헌터 브라운이 한순간에 무사사고 피칭을 해보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7월달마다로 7월 4일, 10일, 19일자 경기 3경기에서만 지금 4이닝, 6이닝, 4.2이닝에서 14.2이닝 던지면서 볼넷이 14개 했어요. 이닝당 볼넷이 0.9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애가 갑자기 7이닝 2피안타 무실점 피칭에 무사사고 7K 피칭을 해버립니다. 이게 너무 이중성이 강하잖아요. 헌터 브라운이 과연 해당 화이트삭스 경기를 통해서 완벽히 살아난 것인 걸까에 대해서의 답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하나의 이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베팅할 수는 없고요. 이발디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창 하나만 틀어볼게요. 여기 상대 전적인데 이발디가 지금 보면 제레미 페냐 3할 여기 위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레미 페냐입니다. 3할 1푼 3리 이게 16타수 1타예요. 이렇게 보는 게 빠르겠다 맞죠? 페냐 알바레즈가 17타수 6안타 3할 5푼 3리 그리고 지금 이제 알투베가 42타수 16안타 3할 8푼 1리 그 다음에 크리스찬 워커가 12타수 5안타 홈런 2개 4할 1푼 7리 그 다음에 그 야니르 디아즈 11타수 4안타 3할 6푼 4리 이게 굉장하죠. 그러니까 상대 전적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이발디가. 그래서 저로서는 헌터 브라운도 지난 경기 반등도 했겠다. 불펜에서도 오늘 풀 라인업 전부 대기하고 있겠다. 휴스턴은 생각은 해보게 되게 됩니다. 다만 그것 또한 결국 헌터 브라운이 잘 던졌을 때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도 결국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헌터 브라운의 결과에 모든 것이 갈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헌터 브라운 털리면 사실상 데이터로는 오버 봐야 되고요. 헌터 브라운이 잘 던지면은 타선 지어받으면서 휴스턴이 넉넉한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그림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헌터 브라운이 지난 경기 잘 던졌으니까 오늘도 제구 잘 되겠지. 오늘도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서신다면 이 경기는 휴스턴 승 보는 게 맞다. 근데 그게 아니라 7월달 이 새끼 개볼쟁이였는데 그 한 경기 잘 던진 건 어떻게 믿어? 의심하게 되는데 한번 걸러야 됩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캔자스시티 경기입니다. 이제 스가노와 와카의 경기예요.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스가노를 무시를 못하겠어. 지난 경기 이제 미러키전에서도 스가노의 활약에 대해서는 이미 이 고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실제로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저 이제 신시내티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미네소타 원정 제외하면은 못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경기는 사실 없었어요. 최근까지 이제 스가노가 무너지는 양상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는 홈런입니다. 홈런. 이 피홈런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그 홈런에 대한 우려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의 데이터로 바라봤을 때 후반기 동안에 이 캔자스 시티가 기록하고 있는 이 장타 생산 수치,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홈런 14개, 2루타 23개로 슬러그가 0.395 수준이 나오고 있고, 이 수치는 메이저리그 전체로 봤을 때 딱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면 오늘도 맞는다면 딱 홈런 한 방 정도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와카도 홈런은 계속 경기당 하나꼴로 조금씩 맞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4경기 연속 홈런이 있었고, 필라델피아전에선 7월 4일자 경기에서 홈런 3방까지도 맞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양팀 선발 투수들이 홈런에 의한 실점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게 되더라도,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OBP 수준이라든지 좌투 우투 상대 성적 데이터, 그 다음에 상대 개별적으로 맞대결 데이터 수치 그 가능성 여부를 따지고 보더라도 범타율도는 분명히 이쪽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미 이제 바이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홀로라도가 오히려 타격에서도 해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펜에서 어제 캔자스시티 그 쳐다도 보기 싫은데 이제 스트람 이제 호러쇼를 해버렸죠. 뭐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다니엘 린치, 그다음에 크루즈, 맥기부터 시작해서 랭, 엘체그, 슈레이버까지 자원 풍부하다는 점. 콜로라도도 이제 등판만 시킬 수 있으면은 바드니, 그다음에 헤르게스, 그다음에 이제 메이야, 베르나르디노, 그다음에 센자텔라까지 자원 충분합니다. 이 경기는 11.5점까지 점수가 날 수 있는 구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더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와 미러키의 경기예요. 이 경기는 이제 라이언 존슨과 두란이 나오는데, LA 인저스의 지금 라인업에 보면은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다누가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LA 인저스가 저번에 이제 텍사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오아피를 이제 다누가 나오니까 나온 게 이제 오아피를 내줬습니다. 텍사스로. 지금 텍사스 여기에 라인업에 보면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오아피를 내줘버려 가지고 이제 다누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고, LA 인저스가 참 아쉬운 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트레이드 또 나왔습니다. 긴급 속보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미네소타 트윈스에게 뉴욕 매츠가 AJ 민터를 팔았습니다. 미네소타가 지금 불펜에서 굉장히 비상이었는데 민터 영입한 거는 꽤나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디트로이트의 포수 있죠. 제이크 로저스가 볼티모어로 이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지금 볼티모어는 당장 이제 저 누구야? 루키 누가 러츠맨이 있는데 로저스를 또 서브로 또 이렇게 부상이랑 여파 생각해가지고 좀 이제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로저스 데려갔고, 거기까지 일단 트레이드 있었고, 아무튼 또 말이어 가면 이제 존슨이 나오는 이 레인저스 실세스라는 불펜 투수가 있었는데 얘를 묶어 보내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제 걔가 이제 불펜에서 해주고 있는 활약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좀 있었는데, 실세스가 지금 없어져 버리면서 지금 레인저스의 불펜 뎁스가 또 한층 얕아져 버린다라는 것도 오늘 좀 많이 아쉬워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라면 커비 에이츠, 제프랑, 그 다음에 파리스, 바크만, 페르민까지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요새 좀 반짝하고 있는 게 그 나테라, 그 다음에 실세스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결국 불펜 뎁스가 약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도 좀 뭐랄까, 뎁스가 하나 사라졌다는 거는 이제 좀 약해진 거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존스는 제가 안 좋아하는 투수입니다. 마운드에서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오늘도 드러안이 사실 최근에 저를 실망시켰던 그 콜로라도 경기,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이번 시즌 데이터만 놓고 보면 여전히 드루아는 한 3점대 수준에서 자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드루안의 이 슬라이더와 그 다음에 체인지업의 위력은 LA 인저스 타선을 상대로 충분히 보여줄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불펜 운영 모두 가능하죠. 밀워키 승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의 디트로이트. 이거는 오늘 경기 제가 좀 예측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제프리 스프링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캐시 마이즈는 잘 던져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저번에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트레버 로저스 경기 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지금 요게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좌투 상대 성적입니다.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12경기 정도 표본에서 122타석 정도를 소화하면서 타율 1할 8푼 9리, OPS 0.508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나와 있죠, 명백하게. 제가 이거를 보고 로저스 상대로 1할 때 원래 1할 때 치고 있었는데 그 로저스 상대로 이거 타격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언더 예상했었어요. 개거치 박살이 났었죠. 네, 그때 경기 디트로이트가 개 털었죠. 근데 그게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땐 가능한 지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누적되어 있는 최근 표본에서 디트로이트의 최근 뭐 한 표본수를 더 늘려가지고 좌투 상대로 기록되고 있는 한 200타석 표본까지 보더라도 OPS 0.65대입니다. 그만큼 좌투 상대로 보면 약하단 말이에요. 디트로이트가 실제로 원정은 또 홈런도 안 나오고 오늘도 스프링스가 또 잘 던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서버려서 이제 저는 이 디트로이트의 타율을 보면은 언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스프링스의 성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늘 뭐 디트로이트 정배받는 것도 이해는 되는 것 같고 그런 양상 속에서는 뭐 LA 인저스는 어제 경기도 안 쉬었겠다. 그럼 좀 불안한 경기는 더 할 쪽은 이제 LA 애틀레틱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저는 10.5점이라면 언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프링스의 기량에 따라 모든 게 달렸으니까 저로서는 그냥 한번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돼버렸어요. 로저스 상대로 또 디트로이트가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그냥 지켜볼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샌디에고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요거는 오늘 공식 홈페이지에 이미 샌디에고가 로드리게스 오프너를 발표를 해놨습니다. 1회는 사실 로드리게스 나온다? 네, 샌프란시스코 점수 내는 거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선수가 이제 2이닝 정도 던지고 마르케즈 나올 것 같은데 마르케즈 나오고 나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샌디에고 타격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까지 너무 맹타를 좀 치고 있는 팀들이고 특히나 샌디에고가 오늘 와이저 위즈넌트라고 하더라고. 이제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위즈넌트라고 하는데 이 친구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타격이 돼야 정상이에요. 어제 로비레이가 당연히 어려운 걸 생각하지만 최근까지 샌디에고가 기록되고 있는 좌투 상대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우투수 대비 성적 자체가 그렇게 기복이 큰 것도 아니었어요. 뭐 오늘도 샌디에고가 기록되고 있는 최근의 행보 자체는 충분히 좋은 모습이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고요. 점수 수준이 어느 정도 나게 되면은 이 경기는 이제 좀 그래도 오버 게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 근데 이 경기도 이제 바람이 외야로 불기 때문에 홈런의 기대값이 있어서 오버를 말씀드립니다만 적어도 이제 샌디에고가 타격이 돼가지고 점수를 낼 거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리드를 하는 입장이 됐을 때 이게 4대3만 돼도 그대로 굳어버릴 수가 있죠. 벌어지면 다행인 건데 어제 경기 완디 페랄타와 바스케즈로 경기를 운영을 끝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제 모레온과 그 다음에 오프너 쓰는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투수 메이슨 밀러 그 다음 이제 뭐 자완에서 그 모레온 그 빼면은 이제 에스트라다 오안에 한 명 있죠. 그 걔까지 해가지고 투수 운영이 말릴 게 없어요. 샌디에고가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굳어버릴까봐 좀 걱정이 되는 경기입니다. 사실 샌디에고 홈 경기에 기준점 8.5 주는 것도 납득하기 사실 쉬운 수치는 아니죠. 아마 바람이 외야로 부는 것도 고려는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팀 선발 투수들이 좀 약하다는 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최근 불펜 성적도 못 믿는다는 점, 요것들도 반영이 된 기준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애틀 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 과감하지만 좀 미네소타 역배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7월달 들어서 밀러의 데이터가 박살이 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텍사스 홈 경기죠. 그다음 텍사스 원정, 그다음 마이애미 원정에서도 계속해서 홈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기가 되고 있는데, 미네소타 하면 뭐예요? 어제도 끝내기 말로 홈런 뭐 보셨잖아요. 홈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결국 밀러가 홈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요소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고, 시애틀이 지금 오늘 이게 정배를 받은 이유가 매튜스가 개털리고 있기 때문인 건데, 이 매튜스의 데이터가 평범해질 수 있을 만큼 이 시애틀의 타선의 타격 데이터가 여전히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2할 3푼대 수준밖에 머물지 못하고 있고, 미네소타도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AJ 민터 지금 미네소타가 데려와 버렸습니다. 불펜 보강을 해버렸네. 이러면 어제 고메즈 나왔지만은 이제 오늘 경기 출전 또 가능할 것이고, 그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로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낸스라든지 거기다가 AJ 민터의 모리스까지 더해지면 어라 할만한데 생각도 듭니다. 장타 능력이 분명히 전타석에 가미가 되어 있는 이 미네소타 라인업에 오히려 시애틀이 당황하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거 시애틀 전부 못 봅니다. 저는 미네소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A 다저스. 지금 공식 홈페이지장에 엔리케즈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다저스 선발 투수로 야마모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 이제 현지에서 디애틀레틱스 MLB LA 다저스 전담 기자인 이 파비앙 아르다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트위터 그 전 트위터 현 X에 이미 오피셜을 냈어요. 로버츠 감독이 내일 오타니가 다시 라인업에 리드오프 스팟으로 다 출전을 할 것이고 1번 타자에, 그리고 오프너로 이제 엔리케즈를 쓰면서 불펜 게임을 할 것이라고 로버츠 입에서 이미 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다저스가 불펜 데이를 하는 경기예요. 거기다 오늘 선발 투수는 보스턴이 수아레즈를 꺼냅니다. 이러면은 보스턴 할만하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저스가 최근까지도 좌투 상대로 너무 성적이 안 좋았어요. 제가 뭐 디트로이터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다저스도 당장 지금 좌투 상대로 타격 안 되는 대표적인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다저스 입장에서도 좌완 상대로 공략이 안 되는 지표도 최근에 좌투 상대로도 1할 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다저스가 후반기 들어가지고 한 12경기 정도 치르면서 이제 그 타율이 그 OPS가 0.6이 지금 안 돼요. 다저스가. 거기에다가 스타율도 2할, 1할 9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표본을 최근 한 100타석, 150타석 정도 표본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아레즈가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지난 경기에 69 정도를 던졌는데 오늘 많이 던져도 89, 85구선일 것 같아. 근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불펜에서 필승조 셰프원 포함해서 2명밖에 안 썼던 보스턴이었었고, 오늘 불펜 모두 대기하고 있다는 점과 다저스가 불펜 대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누구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당장의 다저스의 불펜에는 믿을만 투수 그나마 스튜어트, 그 다음에 스캇, 얘는 2명밖에 없어요. 베시아, 필립스, 뭐 이름만 들어도 어지럽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오퍼 나오는 엘리케즈도 마찬가지로 개볼쟁이고, 그 다음에 드레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레인, 전부 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이름 다 들어보면 아 씨발 이 새끼 뒤엎는 느낌이 다 있을 겁니다. 걔네들이 오늘 다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다저스 입장에서 오히려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보스턴은 지금 와카 경쟁 치열하게 붙고 있고, 다저스가 지금 그 페이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단장도 인터뷰를 했어요. 스쿠발 영에 관심 있냐? 일단 돌려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겨울에 이제 이 시즌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기간 동안에 고생 이렇게 안 하려고 그때 열심히 일을 한다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이유가, 그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우리는 이때 문제가 안 생길 만큼 지금 스쿼드를 구축하는 게 목표였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뭐 이렇게 말하는데,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타니가 선발로 돌아올지 지금 장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스쿠바를 실제로 노릴 것 같아, 다저스가. 근데 지금 오늘도 만약 불펜데이를 하게 되면 그 팬들은 스쿠바에 대한 기대를 더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은 다저스가 실제로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보스턴은 와카 경쟁 붙으면서 양키스랑 경기차가 계속 안 좁혀지고 있어요. 많이 생각보다 잘 안 좁혀져가지고 지금도 당장 양키스랑 그 다음에 보스턴의 경기차가
4.5경기 차입니다. 이게 좁혀지려면 오늘 양키스가 져야 되고 또 보스턴 이기고 해서 3.5경기 이렇게 좁히면서 또 와카시드 더 확고히 해가고 길게 봤을 때는 템파베이도 한번 노려보고 좀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지구 1위가 너무 어려우니까 와카 어차피 제품 안 팔기로 마음먹었고 지금 이렇게 비빌 거면 와카 잡아야죠. 양키스랑 계속 시드 경쟁 계속 붙어가면서 싸워야 되고 이제 오늘도 다저스를 잡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면 보스턴은 포기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프리뷰 마무리 될 것 같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들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풀배팅 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응원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또 내일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